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한 학생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심하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3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고 요양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는데요. 이 3일 이후에 다시 서점을 찾아가니까 사장이 이미 이 학생을 해고했다라고 하더랍니다. 과연 정당한 해고일지 함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네, 정당한 그렇죠. 해고가 맞나요? 뭐 상식적으로 보시기에도 좀 황당하죠. 네. 아무래도 그 사장님이 이 학생에 대한 치료라든가 뭐 보상을 아끼기 위해서 갑자기 해고한 사례 같은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부당해고입니다. 지금 뭐 제가 예를 들었던 학생들의 이야기 외에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억울한 사연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직접 보셨던 억울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또 사례로 들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염색을 했더니 사장님이 염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뭐 해고한 경우도 있고요. 뭐 해고라고 표현도 안 하죠. 그냥 그만두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뭐 차일피일 미루더니 월급날 돼서 자기 좀 근로계약서 좀 확실하게 내 월급 알고 싶다라고 해서 쓰자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다음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될 텐데 정당한 해고라는 게 따로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죠. 근데 중간에 뭐 내가 그만두고 싶기도 하지만 회사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나갈 정도로 잘못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훔치거나 또는 뭐 장기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내가 정말 큰 잘못이 없으면 해고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절차적으로도 우리 법상으로는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언제부터 해고인지 그 시기를 반드시 문서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당연히 부당해고죠. 그러니까 해고 사유도 정확해야 하고 해고의 절차도 제대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부당해고다라고 일단은 생각해도 될까요? 바로 부당해고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왜 내가 해고되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그 정도 잘못한 게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해고당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그 법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런 해고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다퉈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가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동부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이제 그게 5인 이상인 회사는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있는데 5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인들에게도 두려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누구라도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죠. 그렇죠. 네.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정부에서는 뭐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또는 이제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고 해서 좀 더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기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워낙 또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또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또 알아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좀 잘 해서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지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퇴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모든 뭐 이제 법률 문제가 좀 그렇듯이 이제 문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둘 때도 이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 내가 그만두면은 또 사람을 또 새로 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 전에는 그래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뭐 보편적입니다. 퇴직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성인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금 하면 또 목돈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퇴직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다만 이제 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못 받죠.
그럼 그 기본적인 요건만 달성을 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근로자라면은 누구나 1년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죠. 퇴직금 계산 방법을 조금 알아두면 도움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쉽게 뭐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그 길게 일하고 그리고 내가 직전에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년을 근무하면은 한 달치 상응하는 퇴직금 받을 수 있고 그 한 달치를 이제 계산할 때 나의 직전 3개월 평균에서 그 한 달치를 가지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회사가 정말 잘 돼서 퇴직금을 받고 나오면 좋은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근데 문제가 이제 좀 그 금액이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최종 그 3개월치 급여와 그리고 3년치 임금, 퇴직금 이렇게 최대 6개월치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과연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뭐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에 가입될 수 있을까? 설마 안 되겠지라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다면서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이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통 그 실업급여라고 우선 얘기를 하죠. 고용보험을 얘기할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게 못 받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그만두도록 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 이때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내 치료비라든가 내가 일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죠. 혹시나 고용주가 그런 보험들을 가입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당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다 산재에 가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모든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렇게 치료비라든가 그런 수당들, 휴업급여 같은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짚어봤는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절반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원래 가입해야 되는 거를 지금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산급이라든가 뭐 다른 과태료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장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게 된다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다양한 제도를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구제 제도들, 청소년의 법과 생활. 자, 오늘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퇴직과 해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